비트코인 하루 만에 8,500만 달러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에 큰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발 규제 경고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스트래티지에서 보유 물량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다는 이슈가 크게 돌면서 급락의 모습을 보였죠. 일단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전체 유통 물량의 약 5%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나오게 될 경우 시장에 적지 않은 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의 스트래티지 물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 평균 자산 가치 이하와 자금 조달이 막힐 때만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모습이지만, 스트래티지가 그동안 투자 부분을 계속 늘리면서 비트코인을 매입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예민한 방향으로의 문제로 공포감 심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저점인 80K까지는 내려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시장이 엄청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거,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눌림을 좀 받는 모습이에요. 악재의 모습은 있겠지만 좀 의도적인 게 아닐까. 거래량이 안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나오면서 큰 급락을 보였다라면은 우리가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단발적인 악재 이슈가 맞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저점 타이밍 잡아서 잘 끌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 단기적인 또 하방, 눌림, 한번 털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생각보다 좀 크게, 단기적으로 크게 밀리면서 심리적 불안감과 또 공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매물이 나온 게 아니라서 개미 털기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자, 단발적인 이슈로 나왔지만은 밑꼬리 달고서 저점에서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다시 한번 87,000원 유로의 안착 여부, 아니면 하단 85,000 부근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 일단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 하락보다는 다소간 또 등락을 보이면서 시장 움직임 준비할 것 같다라는 거. 자, 이에 우리도 여기 하방에서 눌림 줄 때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타점들 준비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립토 시장 스트래티지 CEO의 멘트에 따라서 시장 다시 한번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도 출혈량 그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토탈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 지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의 움직임이죠. 기존의 저점에서의 매수세들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매집들 거의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중국의 자산금지 정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죠. 근데 이미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 그냥 좀 움츠러들 정도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국채 금리가 지속 상승을 보이면서 금리 인상, BOJ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거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속 말씀드렸었어요. 11월 18일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붕괴 조심 부분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12월 일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에 대해서, 자, 또다시 일본에서 금리의 인상 부분들이 또 시장에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큰 거래량 없이 일부 또 급락이 나온 모습이지만 하방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하방 부분을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안정세로의 모습을 잡아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급락이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래티지 이슈도 있고 또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인 반등에 의한 지금 현재 시장의 호재가 아직은 없죠. 그리고 또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벤트들이 또 일정이 임박해 있죠.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또 다음 주 FMC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소간의 등락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기 전에 공지사항 먼저 잠깐 안내해드리고 이어서 대응 전략 그리고 길석 분석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키 단기 코인 추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 11월 27일 날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11월 28일 키 단기 코인 추천입니다 라고 하면서 멀티버스 X를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13,7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로 1,57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멀티버스 X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멀티버스 X가 18,00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략드린 시점이 이때였고 13,700원 부근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수되기 걸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밑으로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100%다 체결이 되셨겠죠. 그러고 나서 상승, 흐름, 급등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35% 이상의 상승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10% 수익은 모두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15,07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631-2356번으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이렇게 또 수익이 나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들을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좀 더 홀딩 해볼까? 아니면 비중을 크게 실른다든가 몰빵을 한다든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시장에 불안감 등을 주면서 강적 급락세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제 하방 어느 정도 지켜줄 거라 보이고 있고 자, 이번 주 12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 QT를 종료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서 이제 QE에 대한 기대감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또 금리에 대한 FOMC 전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파월이 이번 1월이 아니죠. 12월 2일 날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설에서 과연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다시 한번 안정세를 잡아갈지 변동성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PCE, 연준에서 중요히 생각하는 CPI, 그리고 PCE,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 CPI와 고용 같은 경우에는 FOMC 이후로 지금 연기가 됐죠. 12월 15일 날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금리 발표 전에 이 PCE 9월분입니다. 9월분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자, 이 PCE 발표에 대해서 앞으로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혀가고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타이밍일 것 같아요. 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 물가는 잡혀간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그렇게 될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FOMC
금리 결정 부분에서 금리가 뭐 인하가 된다면 중요하죠. 그렇지만 동결에 대한 부분도 예상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 연준에서 내년도 지속적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와줘야지 뭐 고용에 대한 둔화가 계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 몇 해 진행 예정이다. 물가는 점진적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만 시장은 안정세를 찾으면서 반등이 시작할 것 같고 또 지속적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우려 지난번부터 계속 하는 얘기 그대로 할 경우도 확률도 높죠. 자, 우려가 된다.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왜냐? 경제 지표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려가 된다라고 할 경우 또 시장은 혼조세를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들이 앞두고서 시장은 등락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하락 나올 때도 크게 반대로 상승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단기간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자, 현재 밑꼬리 죽어서 좀 다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수급은 아직 좀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87K 위로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이 앞전에서도 87K 부분 다시 안착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단기 반등 나왔지만 요 상단 저항 라인 부분 맞고서 결국 밑으로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요한 기회, 앞전에서의 타점들 못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금 계속 연준 의장 파월을 해임시키고 교체를 하려고 계속 하고 있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바람들 불어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 나올 수 있고 자, 분명 이 하단 그때 급락 나왔을 때 요 자리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요 자리도 늦지 않았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서 단기간 반등 나왔죠. 그리고 다시 또 눌렸습니다. 지금은 아직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 나오면 일부 또 차익 실현하고 눌리면 다시 한번 아직 추세를 크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간의 등락. 왜냐? 아직 경제 발표 부분과 함께 FMC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소간의 등락을 보일 거다라고 전에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겁먹지 말고 하단의 조정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기회의 장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미리 언급드렸었죠. 자, 그리고서 그 밑에 자리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천천히 분할로 매수 타점들 잡아가야 될 때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크게 밀릴 경우에는 우리가 80K까지도 봐야 되지만 이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지지 여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를 이제 천천히 1차 매수로 잡고 이 하단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2차 매수로 잡고서 천천히 분할 매수 타점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영상에서 이렇게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 지속 체크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매도하고 또 다시 또 지금 현재 잡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영상 일일이 찾아보고 체크하시기 바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좋은 포인트들 안내해 드려도 늦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언제 팔아야 되는지 매도 포인트 부분들 그리고 이번 눌림 타점 잘 잡게 되면은 결국 이번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될 경우 굉장히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서 수익 매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물량 잡아가는 포인트에 맞춰서 함께 좀 따라올 수 있게끔 분할 매수 전략, 매도 전략, 그리고 대응 부분까지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 그리고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코린이 전국 실시간 대응 전략 및 무료 단기 코인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구글 폼, 구글 링크 누르시고 원하는 항목들 체크 후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자, 클릭하게 되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알람 받으실 분들 여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기 급등 무료 코인 추천 받기를 원하시면은 또 중복으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상담 원하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하단에 꼭 혜택 받으실 전화번호 010부터 해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는 번호 010-563 하나에 2356번으로 코인이라고 이렇게 발송해 주시면 확인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 없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같이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 기회 잡으실 분들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구간마다 실수해서 물량을 좀 놓쳤다. 그래서 기존 반등 부분에서 좀 아쉬웠다. 다시 한번 물량들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물량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업비트 차트를 보게 돼도 지금 다시 1억 3천 부근 다시 내려와 있죠. 자, 기존에도 반등 나오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요 1억 3천 언저리 부근 수급들 들어오면서 반등의 추세 준비하고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모습이죠. 자, 이 부분 살짝 내려갔지만 다시 밑꼬리 주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겁먹지 말고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경우 다시 한번 우리는 천천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단기 이평선 위로 안착을 좀 하려다가 결국 위에 저항선 맞고서 내려온 모습이에요. 자, 일단 PC 발표 전까지, FMC 전까지, 네, 10일, 5일과 10일이죠. 그 전까지 단기적 또 변동성들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단 부분들 결국 여기 박스권 1억 4천에서 1억 3천 부근 박스권 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저점에서 잡고 위에 상단에서의 올라오면 분할 매도 요 타점들을 계속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1억 4천 위로 FMC 이후에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PC가 양호하게 나온다면은 좀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보일 거라고 예상되니까요. 이 부분 또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또 문자 안내 드리면서 또 관점들 대응 전략 정보 빠르게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간 급락을 보였지만은 앞전 수급들 뭐 요 정도 선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큰 이탈보다는 다시 한번 또 겁주기의 물량이다, 개미털기 부분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 자리 잘 노려서 다시 한번 우리 반등의 수익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